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대 예쁘고 귀여운 세무사 이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가벼운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열바다입니다. 하하, 어떠세요?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세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일상 속 숨겨진 세금 이야기, 알면 돈 번다 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으로 바쁘신데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세금 혜택은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로운 세무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플 일 없이 오히려 세금으로 돈 버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실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세금 때문에 겪는 흔한 에피소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콩트 세금 때문에 한숨 쉬는 김할아버지 댁. 어느 날 저녁 김할아버지 댁. 부부가 나란히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쉬며 여보, 이놈의 세금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매년 이렇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려. 김할머니 들고 있던 영수증 뭉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며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내 연금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뭘 사도 자꾸 세금이라고 붙고, 집 팔아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싶고, 우리 그냥 이 복잡한 세금 문제 다 접어두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요? 세금 없는 곳으로. 김할아버지 돌변해서 할머니를 달래듯 말씀하시네요. 여보, 산속에 살아도 세금은 다 따라붙는 법이여. 숨만 쉬고 살아도 세금이 붙는 세상인데 어디 세금 없는 곳이 있겠나? 이놈의 세금, 아주 내 평생의 왼수여. 김할머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우리 인생은 세금 외나무다리인가 봐요. 밟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어딜 가든 이 세금이란 놈이 우리 발목을 잡으니 말이에요. 어떠세요? 많이들 공감하시죠? 이렇게 세금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갈 뻔한 에피소드. 저 이지의 세무사도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 김할아버지, 김할머니처럼 세금 때문에 한숨 쉬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알면 돈 버는 세금 꿀팁을 잔뜩 얻어가셔서 어르신들의 지갑이 더욱 두둑해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그리고 더욱 확대되는 세금 혜택들을 아주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이지, 지금 가장 핫한 알짜 정보들만 엄선해서 모아왔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대상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다들 아시죠?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매우 중요한 연금인데요. 2025년부터는 이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더욱 파격적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4천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되지만 꾸준히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 기준도 대폭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아쉽게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르신들은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토지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 및 거주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매달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 돈이 여러분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 정말 든든하잖아요.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두 번째 꿀팁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정정하시고 활기차세요.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시거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파트타임으로 소일거리를 하시며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도 세금 혜택을 더욱 늘려드린답니다. 원래는 만 75세부터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그 기준 연령이 만 65세로 무려 10년이나 낮아져요. 게다가 20만 원의 기본 공제 외에도 근로소득의 무려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김할머니께서 67세에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 공제 20만 원, 추가 공제 12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30% 354만 원, 총 공제액 20만 원 354만 원 374만 원. 이렇게 되면 김할머니의 과세표준은 1200만 원에서 374만 원을 제외한 82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경제활동을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하셔서 절세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세금 혜택도 넉넉히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세요. 세 번째는 노인 관련 세금 공제입니다. 이 혜택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부양하고 계신 자녀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죠. 부녀자 공제 및 한부모 공제는 만약 어르신이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이거나 여성 어르신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나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5세의 아버님과 만 72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아버님 기본 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250만 원. 어머님 기본 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250만 원. 총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분들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녀분들이 혹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지혜 함께 나눠요. 네 번째 꿀팁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자녀분들이 주택이나 토지, 건물을 팔아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별한 혜택, 즉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현금화하고 이를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이연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도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세액 감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납입 한도인데 양도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일정 기간 이상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의 부동산에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절세 혜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의 자랑이자 기쁨인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우리 손주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시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더욱 파격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만 8세부터 20세까지라면 이 혜택에 해당되는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확대될까요?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이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자녀 2명일 때 연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되던 것이 이제는 연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이전에는 55만 원, 30만 원, 85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55만 원, 40만 원, 95만 원으로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우리 자녀, 손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말씀. 이 공제는 자녀 또는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효자 세금 혜택이니 자녀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번째는 노란 우산 공제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노란 우산 공제는 소상공인분들의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자 마치 퇴직금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더 크게 늘어나고 법인 대표자분들도 공제받기 더 쉬워진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소득 공제 한도 확대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던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납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 공제 요건 완화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노란 우산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되어 법인 대표자들도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 시에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이라면 꼭 이 혜택을 확인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노후 준비와 사업 운영.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제도입니다. 7번째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높아집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무려 4,400만 원으로 확대되니 혹시 자녀분들이나 주변 지인 중에 맞벌이 가구가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의 의미는 기존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맞벌이 가구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주 중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서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8번째 꿀팁. 결혼세액 공제 신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결혼한 친구, 친척이 있으신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3년간, 즉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결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딱 한 번, 무려 5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축복하는 좋은 정책이죠. 어떤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호벌이 부부 5천만 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세법 개정안 확정 시 확인 필요하고요. 공제기간 혼인신고일인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장려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혜택들, 정말이지 알면 돈이 되고 모르고 지나치면 아쉬울 귀한 정보들이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내용들을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세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는 꼭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저 이지의 세무사처럼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시 김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금 때문에 한숨 쉬던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 콩트 세금으로 미소 짓는 김할아버지 댁. 김할아버지 환한 표정으로 활기찬 목소리로 여보. 이지혜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구먼.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세금, 혜택이 이렇게 많았다니.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는구려. 이제 매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혹시 내가 놓친 혜택은 없나 꼼꼼히 확인하게 될 것 같소. 김할머니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우리 기초연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제가 가끔 나가는 부업소득도 근로소득, 공제로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용돈 벌이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자식들, 손주들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특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세금을 공부해야겠네요. 그러자 김할아버지께서 맞장구를 치시는군요. 이제 우리 부부 세금 때문에 싸울 일은
절대 없겠구먼. 오히려 세금 덕분에 우리 노후가 더 든든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 앞으로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도 오히려 반가울 것 같구려.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할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세무사님 말씀처럼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챙겨야겠어.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더니 정말 딱 맞는 말이야. 김할머니께서도 역시 맞장구. 맞아요. 그리고 우리 손주가 내년에 결혼하는데 그 녀석들도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니 얼른 전화해서 알려줘야겠어요.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 순 없죠.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줘서 다 같이 혜택받게 해야겠어요. 세금으로 절약한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부터 신이 나네요. 김할아버지 환하게 웃으며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래, 그래. 역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로구먼. 오늘 강의 정말 최고였어. 여보, 우리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즐겁게 살 수 있겠어. 세금 공부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젊은 세무사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아주 똑똑해졌네. 네, 이렇게 세금 때문에 한숨 쉬던 김할아버지, 김할머니 부부도 이제는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세금 혜택 누리시고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금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 이지의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르신.